예, 저는 글로벌 리더십 학부에 있으면서 모든 학생들의 앞길을 가고 내가 안식년을 가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김영규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김영준 교수님은 뭐 우연히 마침 그 어떤 빈 시간에 전화를 탁 드려가지고 이제 컨택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운전 중인데 전화되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그래서 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대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인문학 한 사람 얘기 좀 해봅시다. 특히 처음 이 동양학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대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죠. 어떤 지금 이렇게 영어식으로 유니버시티라고 말하는 식의 그 제도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실천해야 할 강령이거나 인생의 목표이거나 하는 것이 차라리 동양 쪽의 개념입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를테면 이게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사 이걸 내한테 배웠죠? 예. 왜 교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지도하는지 제가 이거 다 오기를 말해. 이거 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 대학이란 건 뭐 하는 거냐? 나의 속에 있는 밝은 덕을 더욱더 밝히는 일이며,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내가 지극한 행복에 함께 멈추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과 우리가 다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서 그걸 더욱더 아름답게 닦고 밝혀서 그것을 더욱더 가장 잘 빛나는 상태로 가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함께 지극한 행복에 이르러 멈추자 라는 것이 대학의, 그러니까 동양적 의미에서의 대학의 이념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이 서양식 대학, 한동대학을 포함하는 서양식 대학이라는 데에서는 그 이념을 추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양식 대학은 방금 이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어떤 유혹이 이 대학을 잡고 있어요. 대학을 잡고 있는 유혹, 그 유혹이라면 예를 들면 속도 유혹이라든지 실적의 유혹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재정적 유혹이라든지 어떤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명성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유혹이 이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지금 이런 제도나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그런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념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아주 거방하기 짝이 없는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국어가 와이나천이더블. 왜냐하면 대학은 근본적으로 경물치지 성의 정신. 경물치지 성의 정신이 되지 않으면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물치지 성의 정신이 안 된 사람이 평천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히틀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권력을 안 잡는 게 좋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경물치지 성의 정신이 된 사람을 우리가 수신이라고 하는데, 수신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버리고 세상을 바꿔버리면 그럼 다 치즈니에요. 히틀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하기 전에 대학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 그의 속에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밝히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아까 말했던 그런 유혹에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대학이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대학에서 인문학 교육을 좀 더 강화하라든지, 혹은 1학년 때는 아예 그냥 막 인문학만 내내 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 전공 없는 자율 선택을 하도록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요 요새 공문과 나오면 내처럼 교수라도 하면 다니지 다 굶어 죽어요. 이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쟁력 떨어진다, 이른바 경쟁력 떨어진다는 것이 이게
꼬리를 잡고 있는 한계예요. 이 왜 경쟁력이 떨어져? 실제로는 내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국문과 나왔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늘 카리스타 학생 한 명이 자살했어요. 오늘 자살한 애가 금년도 들어서 4명째입니다. 그 국문과 아니에요. 경쟁과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생명도 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단일한 신이 세계를 지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이 가장 단일한 신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일신교입니다. 이 책 속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유일신교예요. 돈만 섬겨라. 그 외의 것은 섬기지 마라. 너희는 돈 이외의 어느 것에게도 절하여 섬기지 마라.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게 돈 이외의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대학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돈 이외의 가치를 향해 가지고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인문학 강의를 여러분에게 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해요. 여러분 중에 대충 보니까 내가 거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자 2천자를 가르쳐야 돼.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한자 2천자를 가르쳐놔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빡빡 숙제하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결과적으로 대학이 느끼고 있는 세계의 압박이에요. 계속 누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학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역량조차도 사용하지 않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역량을 사용하지 않는 걸 자기 검열이라고 하죠. 글을 쓸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처럼. 일단 강의를 할 때 내가 이 말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이 자기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꾸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검열을 한다는 것이 우선 참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유일신주의가 자본주의적 유일신주의하고 아주 유사한 것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이관희 교수님이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명료한 결론을 내고 싶어. 명료한 결론을 내고 싶어 해요. 명료한 결론을 내고 싶어 하다가 보니까 결론은 명료한 것과 명료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원적으로 어느 것은 옳다,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옳은 것이 자꾸 좁아져요. 어느 것만이 옳다고 착각하게 돼요. 이렇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신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말하기 참 못하는데 좀 혼돈스러운, 좀 멍청한 것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 우리 이과 사람들하고 얘기했잖아. 잠깐 멈추고. 가끔은 있죠.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의 막 혼란스러운 말싸움, 혼란스러운 논리 싸움 참 재밌지 않나? 이게 가능해야 돼요. 대학이라는 곳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만 모이면은 사실은 회사 회의가 제일 합리적입니다. 대학 강의보다는. 회사 회의요. 거기서는 결론 빵 내고 시행, 수입 얼마, 지출 얼마 다 끝나겠죠. 대학에서의 강의라는 건 어떤 명료한 결론을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너무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학생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다 드러나지 못해요. 아름다운 능력이 다 드러나지 못해요. 너무 명료한 결론에 가면. 그것보다는 그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도 혼란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이걸 막 던져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대학은 다시 말해, 건물로서의, 또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교수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요구해요. 명료한 결론을 빨리 주고, 그 아이에게 많은 명료한 결론을 심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많은 명료한 결론을 심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속도 유혹 다음에는 명료함의 유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적 자산을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이런 유혹이 있죠. 그런 유혹이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 또 질문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결국 대학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대학에 들어와 있는 개인의 그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능력, 아름다운 감수성에 대한 본질적이고 지극한 존경이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지극한 존경. 이것은 너의 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완성된 우주다 하는 존경. 이것을 하는 데가 난 유니버시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존경에서 그에게서 그의 최선을 끌어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무지무지 다양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뭐 아까 말했듯이 결론도 없는 얘기 사흘이고 나흘이 뜯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의 존중, 이걸 잃어가는 것이 내가 보기엔 대학의 몰락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이 얘기를 이제 완료하기 좀 10분 됐습니다. 완료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동양적으로 대학의 이념이라고 그랬던 그 이상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는 다시 그쪽으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유혹, 하나는 속도 유혹과 하나는 명료함의 유혹, 이 정도만 우리가 적을 알아야 깰 수가 있으니까 그 유혹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